스나이퍼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인지 차트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하락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먼저 살펴볼지 주목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는 마침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 구조적 저항 수준 이상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시장 구조는 기술 거래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량은 기술 거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이며 이 주요 돌파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주목하세요. 기관 기준 6시간 시간대에 비트코인이 통합된 이후 가장 많은 구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점은 기관들이 제가 이 비디오를 캔들 높이 19,100으로 놓고 녹화하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5% 이상 상승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저격수들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이해하면 약세장에 있다고 말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 아래 주류 미디어, 내러티브, 약세장 안에 있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과 불스 쪽으로 내러티브가 이동하기 시작하며 50억 달러 이상의 FTX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20주 이동평균선에서 비트코인의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량을 다루었으므로 차트 스나이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4차원 회전 부품은 어떻습니까? 주요 장애물은 어떻습니까?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인 시장 구조적 저항선인 18%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00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18, 500레벨을 바로 여기 차트에 그릴 것입니다. 18,400, 18,500레벨은 거의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지선인데 당장은 단기적으로 이전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돌파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18,400달러 밑으로 무너지는 것인데 18,4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구조적 저항이 작용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장애물을 막기 위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두 장애물이 매우 약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25,000달러로 잡았던 주요 목표만큼 중요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장애물은 하나뿐입니다. 왼쪽은 2018년 이전 사상 최고가입니다. 실현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0일 이동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컴플루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를 2만 달러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리적 수치이고 바로 지금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로막는 다음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비트코인, 현재 지지선 2만 달러와 지지선 18,400을 포함한 박스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가격 움직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가격 움직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강세 플래그를 형성한 다음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실제 목표값인 2만 5천 달러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의 다음 주요 거래량 저항선인데 우리가 17,204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저격수들은 그때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4분의 17 이상으로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시간 단위 캔들 확인이 17.2.04를 넘어선 후 1일 캔들 확인을 받자마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보기 48시간 내에 19,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스타일의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 저격수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4차원 회전 파트에 대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DXY가 어제 말씀드린 강세장 지지선을 돌파하고 SP500이 돌파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정리한 다음 4차원 회전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18,400 이하로 떨어지면 11,200렙, 즉 204분의 17는 비트코인의 메이크 잇 오어 브레이크 잇이 될 것이며 현재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스나이퍼들은 지지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항선은 17,204이고 저항선은 25,000입니다. 해당 포지션이 열리면 바로 17,204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습니다. 25,000달러는 상승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도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이 매일 킨들리 첫 번째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25,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 움직임을 이미 확인했으므로 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비트코인이 이 영역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차트에 올랐고, 이것이 현재 비트코인의 거시적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수준입니다. 당장의 단기적으로는 25,000달러, 17,200달러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2만 달러입니다. 이 30%의 움직임이 25,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강세장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20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인 양탄자를 그냥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데없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DXY와 함께 더 업사이드의 연장을 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4차원 회전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상승장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는 큰 거래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정확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세요. 예상했던 대로 DXR 이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고,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200일 이평선 밑에 있는 동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상승으로 이어지겠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DXY는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XY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주류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SP500이 어땠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역시 바닥을 찍었고, 이제 차트에 SP500이 보이므로, 이 일봉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상회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매크로 채널의 시장 저항 수준이 내일 비디오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 추격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200일 이동평균선인 SP500을 커버할 건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SP500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이는 상승을 위한 수수께끼 조각이며 메이저 포지션을 주시하고 있던 DXY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지선인 강세 퍼즐 조각인 비트코인 주문 처리 및 거래량은 현재 17,200을 넘어섰고 캔들 고점은 19,100입니다. 이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25,0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이 열려 있고 이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과 매우 흥미로운 가격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영화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비트코인 차트 1호는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100% 도약할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방금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비트코인을 붕괴시키는 원인인지, 아니면 이더리움의 강세,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될지 보세요. 이 차트가 돌파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 오늘 일어난 일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I로 이동한 것뿐이라고 섭불리 가정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더리움이 2018년 사상 최고치인 14.40을 거부했지만 우리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점인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20주 이평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넷인 미국 달러 환율의 경우 200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이 25,000달러인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겠지만 200주 이동평균선이 실제로 유일한 다음 메이저 포지션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간 이동평균. 이제 차트상으로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또 다른 이유는 25,000달러가 관심 영역이므로 이번 움직임의 첫 번째 상승 목표치인 다음 통화에서 이 영상의 시작 부분부터 시장 구조적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락세기를 잡고 어느 지점까지 갈지 확인해보면 시장이 완전히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장 구조적 돌파로 인해 25,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5,000 마크를 저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격수라고 말씀드렸듯이 베어마켓 지금은 자신에게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비디오 댓글이 마음에 들면 기억하세요. 아래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격수 말로는 2023년 시작이 매우 강세를 보였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은 매우 잘 팔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우 잘 팔리는 것을 보았는데 SP500은 20주 이평선 위에 있으며
200일 이평선을 넘어섰으며 금일 CPI는 6.5로 나왔습니다.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는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DXY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확인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 피크 쿠드 댓비는 비트코인 및 기타 자산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때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차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희가 지켜볼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 DXY가 어떻게 반응할지, 진지하게 제가 기대하는 것을 계속 매도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DXY는 상승세로 이동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한 자산과 암호화폐에서 여전히 약간의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또는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 2일 이동평균 이하로 유지된다면 이는 약세의 신호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대파이 차트는 저희가 예측한 대칭 차트입니다. 트레이딩 혹은 지켜보던 오름차순 삼각형이 실제로 돌파되었고 이제 다시 FTX 브레이크다운 레벨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FTX가 파산된 후 결국 무너진 루나 폭락 이후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비트코인을 지지선으로 되돌려 이전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에 대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이 이 오름차순 삼각형에서 시작되어 주요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약세라고 말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모두 잃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더 이상 강세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전의 붕괴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4에서 40시간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스파이 페어링에 대한 이 주요 수준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지켜볼 것인지입니다. 팔로우 스루가 보이면 시장에서 더 많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숏 스퀴즈가 오는 것에 주의하세요. 따라서 이는 중립적인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진행 중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항의 직면에 있긴 하지만 저격수들이 이 비디오를 마무리할 거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현재 매우 중요한 박스권 내에 있으며 200분의 17에 가까운 주요 거래량 지지선인 17,200에 근접해 있습니다. 귀하의 응모작이 다음 목록에 있는지, 이 박스권의 하단에 가까워지면 이 부분이 포지션 진입의 가장 매력적인 영역이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상향 목표가와 상향 저항선이 됩니다. 거래량 프로파일은 25,000달러이므로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범위는 18,400달러가 첫 번째 레벨입니다. 현재 지지선이 하락세기형 시장의 구조적 저항선이었고 이 지지선 바로 위에 마지막 지지선이자 마지막 지지선이 있습니다. 25,000달러 이전의 장애물은 20,000달러인데 앞으로 24에서 48시간 동안 지켜봅시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20,000달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주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단기 모멘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방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을 주시하고 있는 저격수들은 이더리움 1440도 주요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1440을 넘어설 수 있다면 2018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주요 저항선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전히 대칭 삼각형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만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1440을 돌파한다면 다음 상승 목표가는 1760이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스나이퍼들이 난리네요. 오늘 스나이퍼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업데이트가 재미있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비트코인을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벗어났으니 이 하락세기는 시장 구조가 1위이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은 두 번째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는 수치입니다. 셋. 전체 추세는 여전히 약세 쪽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크로는 여전히 약세이지만 20주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거시적 의견이 낙관적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장에 다양한 내러티브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을 향해서는 잠재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스나이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